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티찰라 체드윅 보스만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새로운 블랙팬서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슈리인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영화의 제작자 네이트 무어는 슈리 말고 다른 캐릭터가 블랙팬서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봤으나 곧바로 슈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슈리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와칸다가 왕위와 블랙팬서를 두고 경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핏줄로 계승이 되고 슈리가 원작에서 블랙팬서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티찰라의 죽음과 네이머의 선전포고 때문에 슈리가 블랙팬서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또한 나름대로 원작 반영이라면 원작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원작에서 어떻게 슈리가 블랙팬서가 된 것이길래 이게 원작 반영인 것인지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랙팬서 티찰라는 1966년 판타스틱 4 52호에서 처음 데뷔한 최초의 아프리칸 히어로입니다. 하지만 슈리는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신인인데요. 슈리는 장고 분노의 추적자의 제작자인 레지나드 허들린이 작가로서 2005년에 블랙팬서 코믹스를 연재할 때 그 연재의 2호에서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MCU에서는 깔끔한 가족관계를 티찰라와 슈리가 갖고 있지만 원작에서는 슈리의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슈리는 티찰라처럼 티차카가 아버지가 맞지만 어머니는 티찰라와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티차카에게 첫 번째 부인이 은야미라고 있었으나 그녀가 특이한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서 티찰라를 낳고 얼마 뒤에 죽었다는 설정입니다. 슈리는 두 번째 부인 라문다의 딸이고 따라서 블랙팬서 티찰라에게 라문다는 새어머니인데요. 티차카는 사실 은예미가 죽고 마티나라는 와칸다 스파이와 사랑을 나누다 자카라라는 아들을 가졌다는 설정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외국이나 와칸다 교회에서 자란 자카라는 1977년 블랙팬서 6호에서 이복 형제 티찰라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장군으로 나온 나름 고전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 자카라 이후에 티차카가 라문다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딸 슈리를 가졌다는 설정이 도입되어서 슈리가 데뷔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냥 두 캐릭터의 어머니를 모두 라문다로 정리를 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결국 티차카가 율리시스 클로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티차카의 동생 시아는 티찰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로 했는데요. 슈리는 블랙팬서가 되길 꿈꿨고 블랙팬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마는데요. 그때 그녀를 쓰러뜨린 상대는 알고 보니 티찰라였습니다. 그렇게 티찰라가 블랙팬서가 되고 슈리는 티찰라가 와칸다를 다스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율리시스 클로가 다시 한번 와칸다를 침공했고 에보니 블레이드로 이때 슈리가 클로의 보아인 레디오 액티브맨 이고르를 죽이게 됩니다. 매일 블랙팬서가 되기를 꿈꿨으나 막상 살인은 처음 해본 것이라서 슈리는 큰 충격을 먹었는데요. 티찰라는 그런 슈리를 훈련시켜주면서 유사시에 그녀가 블랙팬서가 될 수 있도록 키웁니다. 블랙팬서 티찰라가 엑스맨의 스톰과 결혼해서 판타스틱 4의 멤버가 되었을 때 와칸다는 슈리가 지켰는데요. 이때 은제다카가 미군을 끌고 와칸다로 오자 슈리가 은제다카의 배에 침투해서 이들을 막았습니다. 은제다카는 슈리를 얕봤지만 티찰라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슈리는 이미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시안과 같이 와칸다 군대를 이끌어서 스크럴들의 와칸다 침공을 막으면서 티찰라가 와칸다 침공 스크럴 장군과 싸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활약을 키워간 슈리는 마침내 2009년 블랙팬서 연재에서야 블랙팬서가 됩니다. 이때에도 네이머가 관련이 있었죠. 이전 네이머 소개 영상에서 노만 오스본이 악당들의 일루미나티 카바를 만들었을 때 네이머는 아틀란티스 재건을 위해 합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틀란티스가 파괴된 이유는 11호 당시의 사건 때문인데 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카발에서 네이머는 다른 멤버들 몰래 닥터둠과 비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네이머는 블랙팬서도 카발에 합류시켜서 카발과 관련된 위기를 블랙팬서가 맡게 해주고 아틀란티스 재건에 와칸다의 기술과 자원을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티찰라는 일루미나티를 거절한 것처럼 카발도 거절했습니다. 네이머와 티찰라가 서로 돌아가자 닥터둠이 둠보트를 데리고 갑자기 티찰라를 공격합니다. 티찰라가 치명상을 입자 와칸다 의회는 침공을 걱정하면서 새로운 블랙팬서를 급하게 추대하기로 하는데요. 스톰은 자신은 왕비일 뿐 새로운 블랙팬서가 필요하다면서 슈리를 추천했습니다. 결국 슈리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 자질을 인정받고 하트허브를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상 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작에서는 하트허브를 먹으면 와칸다의 표범신 바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티찰라는 바스트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서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었지만 슈리는 바스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슈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녀의 친오빠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했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뛰어난 블랙팬서라고 너무 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스파이더맨을 사냥하고 다른 동물 관련 초인들, 즉 동물 토템들을 사냥하는 악당 몰루는 죽어가는 블랙팬서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와칸다에 왔는데요. 당시에 티찰라의 아내 스톰은 스스로의 목숨을 죽음 그
그 자체 미스트리스 데스에게 대신 바쳐서 죽어가는 티찰라를 살리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몰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슈리뿐이었습니다. 슈리는 자신이 훈련에만 몰두했고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바스트로부터 초능력을 받지 못했지만 블랙팬서로서 몰룬과 싸워서 간신히 그를 막았습니다. 슈리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몰룬이 죽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데스는 스톰과 티찰라 대신에 몰룬을 갖겠다면서 부부를 현실로 돌려보냅니다. 바스트는 슈리의 희생과 의지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블랙팬서의 초능력을 부여합니다. 회복했지만 초능력이 없어진 티찰라는 닥터둠이 와칸다 상류층과 고위 관료들을 나노로봇으로 감염시킨 것을 발견하고 닥터둠을 막기 위해서 슈리를 와칸다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슈리는 슈리대로 네이머를 상대하면서 네이머가 닥터둠과 무슨 작전 중이었는지를 파헤쳐봤는데요. 슈리는 네이머의 비밀 초대로 블랙팬서가 암살당했다는 것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무슨 모임을 했었는지, 네이머가 왜 블랙팬서를 죽이려고 했는지 묻습니다. 카바일 때문에 블랙팬서를 만났다는 것도 말할 수 없고 블랙팬서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이머는 왕이면 왕답게 외교와 처신을 잘하라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슈리에게 충고합니다. 참다 못한 슈리가 결국 네이머에게 선빵을 날립니다. 그러나 네이머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슈리는 자신들이 네이머를 과소평가했다며 신형수도 부족하다고 와칸다의 과학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네이머는 그까지 슈트가 널 지켜줄 것 같냐면서 자신은 아이언맨도 상대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슈리는 아이언맨은 20세기이니 21세기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반격합니다. 영화처럼 슈리는 그의 신체에 수분을 제거하는 나노로봇들을 발사해서 네이머를 약화시키지만 원작에선 영화와 달리 네이머가 재빨리 물에 들어가서 반격을 합니다. 극대노한 네이머는 티찰라를 생각해서라도 도망갈 기회를 줬는데 여기에 남은 것은 너다 라면서 슈리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슈리는 널 반드시 죽이겠다고 대꾸하면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반격하는데요. 이때 판타스틱 4가 둘의 싸움을 막습니다. 미스터 판타스틱은 와칸다보다 더 위대한 자신의 기술로 슈리의 증거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네이머가 정말로 티찰라의 암살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슈리는 네이머, 판타스틱 4와 같이 조작된 영상의 출처를 찾아서 닥터둠의 부하들을 습격하고 닥터둠을 막고자 했지만 닥터둠은 이미 와칸다의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닥터둠은 와칸다가 다시 고립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고위층을 나노로봇으로 몰래 감염시켜서 와칸다의 혁명을 일으키고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모두 차지할 속셈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둠 워에서 나옵니다. 가까스로 티찰라가 닥터둠을 막고 와칸다의 왕이자 블랙팬서인 슈리가 패배한 닥터둠에게 와칸다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후에 티찰라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지내며 자신의 자리를 고민하다가 와칸다 지하에 좀비 군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와칸다에는 네크로폴리스라는 선대 왕과 블랙팬서들의 무덤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집트 신화의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이들을 부활시켜서 와칸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슈리가 아누비스를 상대하는 동안에 티찰라는 네크로폴리스를 조사하다가 표범신 바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티찰라는 바스트에게 슈리를 쓰러뜨리지 않고도 블랙팬서가 될 방법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바스트는 티찰라에게 다가올 재앙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에서 와칸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슈리가 블랙팬서로서 와칸다를 지켜야 하고 티찰라는 네크로폴리스의 왕, 죽은 자들의 왕이 되어서 와칸다를 지켜야 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티찰라는 바스트의 뜻대로 역대 모든 선대 블랙팬서들의 힘과 지혜를 가진 블랙팬서들의 블랙팬서, 네크로폴리스의 블랙팬서가 됩니다. 따라서 시크릿 워즈에서도 슈리는 슈리대로 블랙팬서이면서 와칸다의 왕이었고 티찰라는 티찰라대로 블랙팬서면서 네크로폴리스에서 활동했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시크릿 워즈 관련 스토리에서 일루미나티는 티찰라의 네크로폴리스에서 만나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슈리가 원작에서 티찰라의 뒤를 이어서 블랙팬서가 된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영화와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슈리를 나름대로 길게 빌드업하면은 원작이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갑자기 배우가 사망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 MCU와 원작을 단순히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으로도 MCU 슈리의 블랙팬서 성장 서사도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다만 안타까움이 있다면 원작은 아직도 티찰라가 블랙팬서로서 어벤져스의 리더인데 이제 MCU에서 블랙팬서는 슈리로 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MCU에서 나키아나 은바쿠가 블랙팬서가 되어야 했다는 팬들의 주장도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왓이프 시즌2나 시즌3에서 나키아나 은바쿠가 블랙팬서가 되는 어느 멀티버스 현실을 보고 그게 캡틴 패기처럼 실사화되면서 슈리 팬서와 만나는 장면도 향후 MCU에서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케빈 파이기는 라이언 쿠글러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 영화 감독직을 두고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원작의 시크릿 워즈 속 블랙팬서와 네이머의 악연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것인지 MCU 블랙팬서 슈리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